여러분, 혹시 오늘 입고 계신 옷, 마시고 있는 커피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모든 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데요. 만약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약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86%의 옥스포드 대학의 한 연구가 밝혀낸 숫자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항구 10곳 중 거의 9곳이 기후변화 때문에 직접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핵심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나 중요한 항구들이 이토록 위험한 곳에 자리 잡게 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항구가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그냥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 아니죠.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것, 그러니까 90%가 넘는 물건들이 바로 이 항구를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입고 있는 옷, 뭐 하나 예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중요한 시설들이 지리적으로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삼각주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대가 낮은 곳들이죠. 옛날에는 무역하기에 정말 좋은 명당 같은 곳이었겠지만 지금은요. 해수면이 올라오고 태풍이 몰아치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분석이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항구는 다른 시설들과는 다르게 절대로 해안가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점, 해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 숙명 때문에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취약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항구 하나가 멈추는 것, 그 이상의 훨씬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연결이에요. 한 항구가 멈추면 그게 그냥 그 동네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 전체가 마비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경부고속도로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하나가 딱 막혀버리는 거랑 같아요.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겠죠. 옥스퍼드 연구를 보면요. 기후재해 때문에 항구 시설이 직접 부서지고 망가지는 피해액만 해도 매년 9조 9천억 원, 거의 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순수하게 부서진 걸 고치고 다시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직접적인 피해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있어요. 바로 87조 원입니다. 이건 또 무슨 돈이냐고요? 항구가 멈추면서 전 세계 무역 자체가 올스톱될 때 발생하는 그 위험에 처한 돈의 가치입니다. 물건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고 물류비는 폭등하고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가 입는 파격이죠. 그러면 모든 항구가 다 똑같이 위험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곳은 더 위험하고 어떤 곳은 덜 위험할 텐데요. 이 취약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로 결정되는 건지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태풍이 지나가는 길에 있다고 해서 다 취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로 항구를 취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들은 뭘까요? 루드아일랜드 대학 연구에서는 이 취약성을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자, 첫째는 노출입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센 태풍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둘째는 민감도인데요. 이건 똑같은 태풍이 와도 최신 시설이랑 낡은 시설이 받는 피해가 다른 것처럼 그 항구 자체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적응 역량입니다. 재해가 닥쳤을 때 얼마나 잘 대비하고 또 피해를 입었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재해를 아예 피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걸 막고 버텨내고 또 빠르게 다시 일어서는 능력.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취약한 항구와 회복 탄력성에 있는 항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엄청난 위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다행히도 이미 검증된 해법, 일종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기후 적응입니다. 이건 그냥 피해가 나면 복구하는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스템을 더 튼튼하게 바꿔나가는 아주 적극적인 과정이죠. 위험을 관리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겁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의 모임인 C4G로라는 곳에서 이미 구체적인 7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방파제만 높이 쌓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자체를 물의 흐름에 맞게 바꾸거나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잘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책상 위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도시들이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진짜 전략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기후 적응이 딱 그 반대입니다. 재난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투자하는 게 돈을 훨씬 아끼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코펜하겐의 사례인데요. 정말 극명한 비교가 됩니다. 2011년에 딱 한 번 폭우가 쏟아졌는데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1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코펜하겐시가 앞으로 이런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세운 도시 전체의 관리 계획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약 7천억 원이었습니다. 놀랍죠? 한 번 재해복구하는 돈보다 도시 전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돈이 더 썼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사실 해안가라는 아슬아슬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후는 점점 더 거칠어지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제때 보강하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